메디발 시리즈 완결편 5 제11권에 어디쯤 12권 12권이구나. 12권이 그 다음에는 12권 내가 서지 않으면 아무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이 다 자기 역할 하면서 제대로 잘 돌아가지. 문제가 되는 건 오직 나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에고. 문제가 되는 것은 나라고 생각하는 에고 생각이지. 세상은 요하게 아무 문제 없이 다 잘 돌아가고 있는 거지.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모든 문제는 내 문제다. 내 문제. 내가 그 생각을 쫓아 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그리고 생각을 나로 알고 끄달리고 쫓기고 그렇게 사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죠? 세수하고 오늘은 목욕을 했어요. 간단하게 샤워를 하고 샤워를 하는 가운데 할 때 지렁이가 하수구에서 올라왔어. 지렁이는 아주 더러운 하수구에서 그 생기는 거. 근데 그런 거 같지는 않아. 지렁이의 역할이나 뭐가 있지 않을까? 있지. 당연하게 있지. 자, 그 생각이 일어난 거. 그래서 그 지렁이가 봄 배고 하나자리가 보일 때 몸을 돌보아 아픔을 사로잡히지 않고 아픔을 포용하고 심장박동이 미세하여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몸이 안정되면 몸이 사라져 몸이 무한하게 텅 비어져 무심을 깨닫고 마음을 보고 살펴 생각이나 감정이 뚝 끊어지면 일심이 되어 고요하여 텅 비고 고요해질 때 생각이 밖으로 흐트러지지도 않고 감각으로 안으로 모으지도 않는 감각과 생각, 원심력과 구심력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본심, 봄 하나자리가 어리어 보입니다. 텅 빈 가운데 하나가 허공 가운데 칼날이 보입니다. 정신이 수행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안정시킨 공덕으로 정신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의 기운, 집중력으로 삶을 운전하되 힘자가 없고 내용이 자취가 없어 공공적적합니다. 본106 보고 말하고 본대로 말합시다. 탁상공론이라는 현장을 보지 않고 생각이 가상공간에서 추상적으로 그림을 그려 실제 현장에 맞지 않아 적용할 수 없는 이론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비단 외부적으로 공사를 할 때만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을 표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을 밖으로 표현할 때 감각으로 감지한 내용을 보고 생각으로 변환하여 표현하여야 진실한 말이 되는데, 감각으로 정확하게 보지 않은 채 가상 공간의 생각 단독으로 표현하다가 보면 실제와 다른 진실하지 않은 횡설수설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전에 본 생각이 주로 살아가는 단계의 힘으로 생각의 경로와 감각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이나 외면의 현상을 파악하고 표현하려면 먼저 감각으로 바르게 포착한 다음에 포착된 내용을 생각을 동원하여 표현하여야 진실한 말이 된다. 그러므로 생각이 경로인 감각을 생각으로부터 해방시켜 언제나 진실의 공간 감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 모드가 감각 모드로 바뀌어 운에 보니 감각 위주가 되어야 합니다. 감각 개발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감각이 억눌린 상태에서는 가상 공간의 생각 단독으로 작용하여 지금 여기가 왜곡되어 진실하지 못한 말이 되고 맙니다. 감각과 생각이 합작으로 작용하여야 진실의 공간에 감각한 내용 그대로를 생각으로 표현하여 간단 명료한 진실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보고 말하여야 진실한 말이 되고 보지 않고 말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감각 개발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면의 현장과 외면의 현장을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여야 시행착오를 줄이고 소통이 이루어져 성공적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생각에서 나온 말이 다르고 감각에서 나온 말이 다르니 보고 말하고 본대로 말합시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감흥이 있습니다. 정신이 몸과 마음을 돌보고 보살피는 공덕을 베풀어 주어야 몸과 마음이 정신의 명에 호응하여 잘 따라줍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베품이 없이는 정신과 몸과 마음이 제각각이 되고 풍비박산이 되어 병약하고 가난하고 괴롭게 삽니다. 자기가 자기에게도 그러할진대 화물며 남들에게는 어떠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만큼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치입니다. 부모, 형제나 부부나 자식이나 친구나 동료나 인간관계에 다 적용되는 이치입니다. 모든 결과는 자기가 공들인 꼭 그만큼 자기가 차지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복은 자기가 지어놓은 그만큼 자기가 받습니다. 복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이것은 털끝만큼도 어긋나지 않는 삶의 이치입니다.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도 정신이 몸과 마음에게 얼마나 보살피고 돌보고 베풀고 바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신뢰를 받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사는 것 역시 알고 보면 자기가 베푼 공덕이 어떠하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일입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베풀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돌보고 베풀고 바치는 공덕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만리만사의 근본인 제도의 출발점입니다. 자기에게 소홀하고 인색하여 자기에게도 복을 짓지 못하는 주제에 하물며 어찌 남에게 복을 짓는 일이 쉽겠습니까? 돌을 닦아 자기에게 복을 지으면서 남에게 복을 지으면 새지 않는 무루의 복이 되고,
불을 닦지 않고 자기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서 남에게 복을 지으면 새에는 유류의 복이 됩니다. 불을 닦아 자기에게 복을 지으면서 남에게 복을 지어야 본질과 현상, 영성과 물성, 정신과 물질, 지혜와 복덕을 두루 갖춘 양족존이 됩니다. 수행이 원숙해지면 몸과 마음이 거늘해집니다. 정신이 몸을 돌보고 마음을 보살피는 수행을 오래하여 무르익으면 정신이 몸과 마음을 거느리기에 이릅니다. 그리하여 경계를 당하여 몸이 아프고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정신을 차리면 즉시 몸의 아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흔들림이 멈추어집니다. 정신이 오랫동안 몸과 마음에 드린 공덕으로 동물성인 몸은 성스러운 몸으로 바뀌고 부심성인 마음은 성스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 성스러운 주인이 명하는 대로 즉각 보답하여 감응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몸과 마음에게 베푼 공덕이 헛되지 않아 몸과 마음이 정신의 품으로 돌아와 안겼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몸과 마음을 거느린 연후에 정신을 차리면 몸병 마음병이 다스려지고 다스린 연후에 몸과 마음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명에 호응하여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기에 이릅니다. 정신이 몸과 마음을 건드리게 되면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안락합니다. 정신의 이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신이 마음의 조복을 받아 천하태장군이요 몸의 조복을 받아 지하예장군입니다. 정신이 몸과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본백구 깨달음 자연성은 원심력으로 흐트러짐이고 인성은 무심력으로 모아들임입니다. 흐트러지는 몸과 마음을 보고 살피어 잡아돌려 중심으로 밀고 들어가고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는 수행을 통하여 더 나아갈 수 없는 중심에 도달하여 자리를 잡으면 더 이상 안으로 잡아당기지 않아도 밖으로 끌려가지 않게 된다. 중심에 도달하여 중심을 잡음으로써 대중이 잡혀 부심력이 원심력을 이깁니다. 안으로 모아들이는 감각이 밖으로 흐트러지는 생각을 이깁니다. 중심이 자리를 잡기 이전, 대중을 잡기 이전에는 생각이 감각을 억누르고 지배하고 이기던 생각의 모두가 중심의 자리를 잡고 난 이후 대중을 잡은 이후에는 감각이 생각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이기는 감각의 모두로 바뀌어집니다. 부심력이 원심력을 이기면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과 안으로 잡아당기는 부심력이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 자연성과 인성이 대중이 잡히면 산화가 되어 일심이며 평상심입니다. 깨달음은 밖으로 뻗어나가는 원심력을 보고 알아차려 잡아돌려 안으로 밀고 들어가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중심에 도달하여 자리를 잡고 대중을 잡아 생각의 모두를 깨고 감각의 모두에 달하여 텅비고 고요합니다. 깨달음의 경지 중심에서 밖으로 나가는 중심에서 밖으로 나가는 생각의 힘 원심력을 중심에서 안으로 잡아당기는 감각의 힘 부심력으로 밀고 들어가 중심에 닿으면 원심력과 부심력이 중심의 축으로 하나가 되어 돌아가는 원운동이 되는데 아무리 돌아가도 중심은 부동합니다. 중심을 잡아 저절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까지의 유유의 삶은 무유의 삶으로 바뀌어 일마친 한간 무유한 도인이 됩니다. 평진 가운데 가득 들어찬 광명이 항상 고요하여 천변만화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연날리는 사람이 줄을 풀어주었다가 감았다가 하면서 연을 날리듯 자기 손안에서 자유자재하게 삶을 운전합니다. 중심을 잡아야 도전과 응전 가운데 도전과 응전이 없어 부동하여 가만히 있어 본 무유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중심을 잡고 보아야 공간의 무한성이 보이고 무시무종한 원운동 시간의 영원성이 보여 안심이 임명합니다. 봄 111 깨달음의 완성. 생각의 모드에서 중심을 잡아 감각의 모드로 전환한 다음 정신이 차려져 몸과 마음, 감각과 생각을 거느리게 되면 정신의 성스러움으로 인해 동물성인 몸은 성스러운 몸으로 바뀌고 유심성인 마음도 성스러운 마음으로 바뀌어 깨달음이 완성됩니다. 성이란 귀와 입을 성스러운 정신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남이 말을 들을 때 듣는 내구가 없어 성스러워지며 자기가 입으로 말할 때 말하는 행위자가 없어 성스러워집니다. 보고 말할 때 소화본유로 하지 않고 대화본유가 됩니다. 그리하여 정신과 몸과 마음이 삼위일체가 되어 진선미로 화합니다. 들을 때 이순이 되어 들리는 말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따지고 비난하지 않고 진실하게 듣고 착하게 해석하고 아름답게 말하여 기울어지고 치우친 마음을 바로잡아주고 복잡하게 흐트러지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도록 가이드하여 소통이 이루어지고 공감과 감동이 도출되어 정신을 차리도록 이끌어짐이 끝이 없습니다. 각자의 정신력은 달라도 정신은 하나인지라 중심을 잡아 하나로 거듭난 정신은 어진 마음으로 모든 내고를 품어주고 키우고 성숙시키는 사랑과 자비를 무한하게 행합니다. 앉아서 천하대장군 지하의장군 대비 앉아있으면 여기저기가 불편하고 쑤시고 아프거나 담이 쏟아집니다. 아프지 않으면 수행할 필요가 없으니 아픔이야말로 수행으로 진입하기 위한 동기부여이니 아픔을 무작정 싫어하는 마음을 돌려 아픔을 반갑게 맞이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겠다는 마음을 먹고 몸의 아픔으로부터 벗어나 몸 밖에서 아픔을 보고 비추어주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집중력 개발인 동시에 주인이 등극하는 일입니다. 아픔을 보는 에너지는 무한의 에너지로서 몸이라고 하는 한정된 에너지에서는 아픔과 연결되어 금이라고 하는 태양이 몸이라고 하는 땅을 비추어줍니다. 이 봄의 빛이 발로하여 몸땅을 끊임없이 비추면 몸이 더워지고 마음이 밝아져 몸병 마음병이 씻은 듯이 사라져 상쾌하기 그지없어서 하늘에 오른 것과 같고 만백성이 떠받들어 옥자에 오른 어진 성분과 같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렇게 되어야 무궁한 하늘의 본태양이 뜬 천하대장군이여 건강과 피로와 행복이 넘친 고요한 지상낙원의 주인 지하의 장군입니다. 앉아서 비추어주고 고쳐주는 공덕을 확실히 쌓은 실적이 있어야 만백성이 주인으로 인정하여 떠받들고 좁아가기에 이릅니다. 공덕을 베풀지 않고 실적을 쌓지 않고 주인 대접받고 주인 행세만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먼저 주인 노릇을 하여야 자연 주인의 권능이 돌아오는 법입니다. 수행이란 주인 노릇을 하여 한결같이 비추어주는 일입니다. 봄 113 비춘다는 것과 감각한다는 것. 비춘다는 것은 봄이 태양이 몸과 마음 지구를 비추며 감각한다는 말은 지구에서 태양의 빛을 보고 알아차려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비춘다는 말과 감각한다는 말은 글자와 표현은 달라도 실제로는 둘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주는 쪽에서 보면 비춘다고 하고 받는 쪽에서 보면 감각한다고 합니다. 밖에서 안으로 비추고 안에서 밖을 감각으로 감지하여 받아들입니다. 대아에서 보면 소아를 비추어줌이고 소아에서 보면 대아를 받아들임입니다. 빛이 있어 비추어주기에 감지하는 감각이 가능합니다. 비춤과 감각이 동시적으로 작용하여 대화와 소화가 하나로 어울립니다. 비춤과 감각, 대화와 소화가 나에게서 하나로 되는 것이 도를 통함입니다.
비춤과 감각이 하나로 대중잡히지 않아서 비춤으로 치우치면 감각이 부실하고 감각으로 치우치면 비춤이 부실하여 따로따로 적용하는 한 분열이지 합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합일이 되어야 가만히 있어 본 무리가 있어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안정되어 일 마친 사람입니다. 후기 2003년 10월 2일 최초로 한번 깨어나 살자 불안하는 글을 필두로 제1권에서 제11권이 나오기까지 7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제1권에서 대강이 나왔으나 법님들이 책으로만 공부하는 데 그쳐 일상생활 가운데 수행으로 나아가지 못하므로 만악 천공담례하고 산전수전 벽도록 하여 더 이상 질문이 사라져 수행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하다가 보니 11권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야 누구나 책 11권을 순차적으로 반복하여 읽기만 하면 되는 책이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수행이란 집중력을 양성하여 중심을 잡아 깨달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집중력이야말로 이와 사를 막론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집중력이 있어야 공부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되고 나아가서 깨달음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러한 정신의 성스러움을 깨달아 몸과 마음도 성스러워지도록 하는 길입니다. 도에 이르는 보편적인 수행법은 책읽기 낭독법으로서 눈으로 글자를 정확히 보고 한 글자도 틀리게 읽지 않고 입으로 읽는 목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그 뜻이 환하게 파악되도록 하는 데까지 반복해서 낭독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고조 장단이 오늘에 맞는 자기의 본연의 목소리를 회복하여 득음의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귀와 입을 정신에게 맡겨 몸과 마음이 성스러워집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참하고 동행한 사무국 법님들을 유시한 여러 법님들이 있었으므로 11권의 책이 나오게 되었으니 이 자리를 빌려 그 공덕을 기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11권을 모두 읽었습니다. 12권 범나라에 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뇌본 후 생각 위주로 두뇌를 사용하여 문의 감각이 억압되고 잠재되어 자기가 하는 생각이나 호흡이나 말이나 몸동작을 즉각적으로 감지하지 못하여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여 잡념이나 번뇌망상에 시달리는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 가운데 몸, 코, 입, 몸, 귀, 눈 돌아봄, 마음, 생각 돌아봄을 통하여 생각에 억눌린 감각을 살려내어 감각이 생각을 이기도록 하면 두뇌가 잡념이나 번뇌망상 등 일체의 생각이 텅 비어져 고요하고 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뇌가 텅 비어지면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항상 편안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또한 감각이 개발되었으므로 밖으로 남의 처지와 입장을 간파하고 이해하는 센스와 더불어 자기 자신을 아는 감각이 탁월하여 대인관계에서 소통이 원활해져서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받고 환영받는 자신만만한 사람이 됩니다. 인간개발을 통하여 두뇌혁명이 이루어지면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본나라에서는 감각개발을 통하여 당신을 공부 잘하고 일 잘하는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12권의 책과 12개의 낭독CD와 동영상 3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은 차려졌으니 직접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면 누구나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어 사주팔자를 고칩니다. 돈은 어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귓구멍에 꽂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기다립니다. 범나라 책에 대한 저자의 낭독 CD가 1권에서부터 9권까지 전체를 낭독한 CD입니다. 제10권에서 12권까지는 책자에 동봉되어 있습니다. 도학에 대한 낭독은
동서고금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책을 보면서 낭독 CD를 들으면 소리가 담아내는 파장에 의해 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의미가 혼자서 묵독을 할 때보다 훨씬 쉽고 효과적입니다. 내용이 쉽사리 들어오지 않다가도 소리와 파장을 들으면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면서 깊은 음미가 되어지면서 두뇌가 텅 비고 고요하고 화안해집니다. 책 한 권에 대한 녹음 낭독을 듣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시간 반 정도 걸리므로 마음만 먹으면 출퇴근 시간을 등 짬짬이 들으면 하루 한 권 듣기는 놀면서도 가능합니다. 책 12권을 다 듣는데 걸리는 시간은 2주 정도면 충분합니다. 눈이 침침한 노인이나 책을 볼 수 없는 분들도 낭독 녹음 CD를 들으면 두뇌가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경지를 쉽사리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책을 통해 글자를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음미하는 입자적인 접근법에 머물지 않고 소리를 귀로 듣는 파장적인 접근법을 아우르는 법으로 공부를 해야 할 때입니다. 책과 낭독 CD를 아우르는 공부를 통하여 일취월장하여 편안하고 유능한 사람이 됩시다. 동영상 강의 CD 범나라 공부의 완성편인 제10권 정신의 개벽, 제11권 깨달음의 완성, 제12권 감각개발에 대하여 책과 낭독 CD에서 미처 다 언급하지 못한 미묘한 부분에 대하여 저자의 다양한 표현과 음색이 담긴 감각적인 언어구사를 하는 동영상 강의를 통하여 순차적 단계적으로 해설하고 공명하도록 하여 생각의 노예인 지옥 중생에게 감각이 개발되어 생각의 주인이 되면 두뇌가 텅 비고 고요하고 화안해져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하늘 사람이 됩니다. 하늘 사람이 되면 생각과 감정이 일으키는 바람과 구름과 비와 눈이나 실이나 서리에 조금도 물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구애받지 않아서 잡념이나 번뇌망상을 영원히 열려 우주에 충성하고 주상의 효도를 맞춰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을 거두게 됩니다. 제10권 정신의 개벽 동영상 1세트 총 28개 20만원, 제11권 깨달음의 완성 동영상 1세트 총 35개 25만원, 12권 감각개발 동영상 1세트 총 51개 40만원, 범나라 공부의 완결편인 동영상 3세트로 공부를 완결 지읍시다. 제1부 낭독의 발견. 잡념을 적극적으로 감각하면 텅 비워진다. 텅 비워지면 고요하고 고요하면 화안해진다. 텅 비워진 가운데 생각을 자유자재로 부리고 쓴다. 우리 안에 법률 묵독과 낭독, 우리 안에 임재한 정신의 광명이 현상계를 이루는 빛의 원천으로 우주만유를 비추어냅니다. 빛의 입자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것이 모양과 색깔이고 빛의 파장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것이 소리입니다. 우리는 빛의 입자적인 요소를 눈을 통해 보고 빛의 파장적인 요소를 귀를 통해 듣습니다. 그러므로 보고 듣는 것을 떠나 진리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의 오감이란 빛의 현상을 보고 알아차리는 기관입니다. 눈으로 모양과 색깔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온도와 습도와 촉감과 무게감과 통증을 느끼고 입으로 오감을 통해 감각하고 느낀 것을 생각으로 소리로 말로 표현합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특징은 글과 말에 있으므로 손으로 글자를 쓰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들으며 두뇌로 그 뜻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낭독의 법입니다.
묵독의 법은 글자를 보고 두뇌로 그 뜻을 이해하는 데 그치는지라 빛의 입자적인 측면에 국한되어 입으로 소리를 내고 낸 소리를 귀로 듣는 파장적인 측면이 없습니다. 다 같은 공부지만 낭독법이라야 보는 입자적인 측면과 입으로 소리를 내고 귀로 듣는 파장적인 측면 양쪽을 동시에 작동하게 되어 진실의 파악이 정확하고 빠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잠깐 낭독을 체험한 이래 잊어먹고 지내던 공부의 낭독법이 눈, 입, 귀, 두뇌를 한 줄로 끼워 만들어 신, 구, 의가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로 작동하는 집중력을 행사하게 만들어 집중력이 개발됩니다. 감각과 생각이 따로따로 놀지 않고 상생상합으로 하나가 되어 눈과 입과 귀와 두뇌라고 하는 제각각 단독적이고 부분적인 작동에서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작동으로 밝게 사물을 파악하고 인식합니다. 지금 우리는 청각에 의존하여 소리로만 듣는 라디오 시대를 거쳐 시청각으로 보고 듣는 흑백 TV를 거쳐 칼라 TV 시대를 영국과 같이 존재의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가려면 모양과 색깔에 대한 입자적인 파악과 갖가지 소리에 대한 파장적인 표출과 파악을 이룩하게 만드는 책읽기 낭독법을 통하여 세상 최대 최고의 컴퓨터인 자기 몸을 능숙하고 부리고 쓰는 법을 개발하고 터득하여 건강하고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삶과 세상을 구현합시다. 눈과 입과 귀와 두뇌 간의 협조체제 구축. 눈으로 글자를 정확하게 보아야 본 그대로를 입으로 틀리지 않고 발음할 수 있는데 눈으로 글자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까닭은 좌뇌에 입력된 영상이나 정보가 출력이 되는 순간 일시적으로 망막을 가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눈과 두뇌가 제각기 보는 분열 현상입니다. 통일이 되지 않는 춘추 전국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분열을 종식시키려면 글자를 향해 일심으로 마음을 모으고 모음으로써 생각의 출력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생각이 기어드는 모습이 포착되어져 보고 알아차리자마자 즉시에 닦아져 글자가 제대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눈을 사용하여 자세하게 보면서 틀리지 않도록 반복해서 읽는 것이 집중력 수행이 됩니다. 집중력 수행은 책읽기 낭독의 제일입니다.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읽는 소리를 자기 귀로 들어야 하는데 들리지 않는 까닭은 보고 소리내는 데 빠졌기 때문입니다. 보고 듣는 감각기관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다가 보면 귀가 멀어 안 들리고 귀로 듣다가 보면 눈이 멀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은 동시적으로 감각하는 능력이 있는데 다루는 주인의 실력이 부족하고 서툴러 조각이 나기 때문입니다. 수행이란 몸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실력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다루는 실력이 부족하면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눈으로 정확하게 글자를 보고 입으로 그대로 발음하는 소리를 동시적으로 귀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낭독을 통하여 자기가 발음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읽을 정도가 되면 평소에 남들과 대화할 때도 자기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상에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나의 글을 읽으면서 저절로 그 뜻이 환하게 파악이 될 정도가 되면 다음 글로 나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책을 낭독해가면 비약적으로 집중력이 개발되어 눈과 입과 귀와 두뇌가 하나로 통하여 협조체제가 구축이 되어 학생은 공부 잘하고 주부는 살림 잘하고 직장인은 일 잘하는 자신만만한 사람이 됩니다. 범상 자기 말을 들으면서 말하는 중요성, 대화는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내 말도 하는 것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대화는 귀와 입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귀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입으로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감각이 부실하여 자기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말하지 못합니다. 자기도 자기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상대가 내 말을 잘 들어줄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말을 들으면서 말하면 자기의 감정과 뜻을 소리에 실어 표현하기 위해 있는 그대로 감정과 말하고자 하는 뜻을 보고 알아차리면서 본대로 살려 말하기에 대단히 진지하고 진실한 자세와 표현이 부산되므로 상대방의 주의와 관심을 자연스럽게 끌게 되어 내 말을 근성으로 듣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말을 들으면서 하여야 상대방도 내 말을 들어줍니다.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서 말하면 상대방은 내 말을 근성으로 듣습니다. 내가 내 말을 들으면서 하면 말의 내용에 따라 빨리 말할 때는 빨리 말하고 느리게 말할 때는 느리게 말하고 길게 말할 때는 길게 말하고 짧게 끊어서 말할 때는 끊어서 짧게 말하고 톤을 높여서 말할 때는 높여서 말하고 톤을 낮게 말할 때는 나지막하게 말하여 자기가 길들인 습관에 의한 고정된 단순 패턴이 반복되지 않고 고조장단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루하거나 권태롭게 하여 에너지를 뺏지 않아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여 에너지를 주는 말을 구사하게 되어 내 말을 잘 듣게 합니다. 설득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는 말을 하려면 자기 말을 들으면서 해야 합니다. 말하는 실력이 있어야 친구간이나 공무지간이나 상사나 거래선에게 신뢰를 받고 협조를 얻어 하는 일에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책 읽기 낭독 과정을 통하여 자기가 읽는 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읽는 능력을培养해야 합니다. 노래란 가사와 소리, 노랫말과 음정, 박자, 리듬의 총체입니다. 둘 중 어느 한전에서 터져나와 고조장단이 절도에 맞는 본연의 자기 소리를 내어 진실하고 촉하고 아름다운 말을 구사합시다. 내 목소리가 병아리 소리가 나는지 참새 소리가 나는지 수소리가 나는가 여우 소리가 나는가 늑대 소리가 나는가 호랑이 사자 소리가 나는가 자기 소리를 들어알고 스스로 고쳐야 목소리에 걸맞는 대접이 돌아옵니다. 사람은 스스로 옵션을 걸기만 하면 어떤 소리라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범사 노래의 입자적인 요소, 노래를 부르다가 보면 파장적인 요소에 치우쳐 노랫말, 가사에 대한 감상이 없이 건성으로 발음하면서 노래 부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래에도 입자적인 측면과 파장적인 측면이 있는데 파장적인 측면에 치우치다 보니 마치 노랫말, 가사이라고 하는 뜻 입자적인 요소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생각과 감각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랫말을 생각이요 입자라고 하면 음악은 감각이요 파장입니다. 소리와 음악에 치우치다 보니 뜻과 가사에 등한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노래란 가사와 소리, 노랫말과 음정, 리듬의 박자, 리듬의 총체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가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과 감정이 아우러져야 완전합니다. 노래와 마찬가지로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소리도
생각으로 된 단어와 감각으로 된 음악 곡조가 있습니다. 노래는 음악 파장, 곡조, 파장적인 요소가 추가되다 보니 입자적인 요소인 노랫말 가사가 건성으로 넘어가듯이 말은 입자적인 요소가 추가되다 보니 파장적인 요소인 고조장단이 희미해집니다. 그러므로 노래 부를 때는 가사의 뜻을 음미하여야 하고 말할 때는 고조장단을 음률에 실어서 입자적인 측면과 파장적인 측면을 동시에 살려 분열이 합일되어 음량이 조화로운 소리가 나옵니다. 노래는 악보가 있지만 말에는 악보가 없으므로 말할 때마다 작곡을 하면서 가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입자적인 뜻의 전달에 그치지만 말은 노래와 같이 입자적인 뜻의 전달과 더불어 파장적인 은유를 실어 전달하여야 명료해져 효과적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는 작곡자가 되고 가수가 되어야 합니다. 뜻의 전달에 치우치면 일정한 패턴에 들이박혀 곡조가 단순하여 다양하지 못하고 듣기가 지루하고 공태로워집니다. 틀에 박힌 어투로 말하면 생동감이 없으므로 또한 어조로 또한 음정박자에 실현할 것인지 창조해야 합니다. 창조적으로 소리를 내려면 우선 자기 말소리를 즉시에 들으면서 말하여야 즉시적으로 합당한 음정, 박자, 리듬의 창조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어려우므로 우리나라 책읽기 낭독을 통하여 읽으면서 자기가 읽는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 읽는 데 빠져 자기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부실한 청각을 살려내어야 합니다. 보면서 듣고 들으면서 볼 수 있는 시각과 청각을 만들어야 입으로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말소리가 나옵니다. 자기가 어떤 곡조로 어떤 나팔 소리를 내느냐가 자기는 물론 가족과 직장과 세상에 심대한 영향을 줍니다. 맑고 밝으며 듣기 좋은 긍정적인 소리를 내느냐, 어둡고 탁하고 듣기 싫은 부정적인 소리를 내느냐, 여기에 자기는 물론 주변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말소리와 표정이 바뀌어야 자기가 바뀌고 세상이 바뀝니다.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말소리를 창조하여 자기를 구하고 인류를 구합시다. 봄 6. 낭독에 있어서의 음악적인 요소. 묵독은 눈으로 글자를 보고 머리로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 고작이므로 음악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낭독은 눈으로 본 그대로를 입으로 소리를 내어 읽으면서 자기가 내는 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머리로 그 뜻을 이해하다 보니 소리를 내는 기관인 입과 소리를 듣는 기관인 귀라고 하는 소리와 관계된 두 가지 기관인 입과 귀가 참여하여 음악적인 요소가 추가됩니다. 그러므로 써진 글을 어떤 세기로, 어떤 빠르기로, 어떤 높이와 길로 소리내어 읽느냐에 따라 그 뉘앙스가 사뭇 달라집니다. 낭독에 있어서 음악적인 요소를 살려내지 않고 읽으면 음정 박자를 틀리게 노래하는 것과 같아서 음치가 부르는 노래와 같습니다. 낭독 후 실력대로 말하는 솜씨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람은 그 인격이 말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입자적인 측면인 표정과 파장적인 측면인 말소리에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드러납니다. 남들이 내는 소리에 대하여는 대강 느낌이 있지만 자기 자신의 소리에 대하여는 캄캄합니다. 그것은 자기 말소리를 스스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파악하고 인식하지 못하여 자기 목소리를 고치지 못하고 평생 주어진 운명처럼 되풀이하며 삽니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소리를 바꾸려면 하단전에서 나오는 소리로 바뀌어야 합니다. 글의 내용을 소리로 살려내기 위해서는 하단전에 힘을 실어 소리의 세기와 빠르기를 코드 잡은 다음 고조장단의 멜로디를 입으로 연주하여 글의 내용에 걸맞는 절도가 맞는 낭독의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음악은 소리로 주는 즐거움입니다. 읽는 즐거움이 이루어져야 듣는 사람에게도 즐거움을 줍니다. 낭독 과정을 통하여 음악적인 요소를 살려내면
절도에 맞아 꾸미지 않는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소리가 나와 평소 말하는 소리가 달라집니다. 소리가 달라진 만큼 대접과 대우가 달라집니다. 질 낭독을 통한 집중력 개발. 진리의 원본인 정신은 광명의 하늘이고 하늘은 텅 비어 제로이고 광명은 한 빛으로 하나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공간을 감지하는 감각과 시간을 굴리는 생각입니다. 하늘과 광명이 둘이면서 하나로 딱 들어맞는 것과 같이 감각과 생각도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하나로 통하여 하나가 실현되는 것이 집중력입니다. 감각이 배제된 가운데 생각 단독으로 집중하면 중심이 없고 공간이 없어 가상공간을 만들어 가상공간에 빠지게 되어 자기 몸을 잃어버리고 주변의 상황까지 놓치게 되어 지금 여기에 깨어있지 못합니다. 올바른 집중이란 감각이 열린 무심한 하늘 가운데 생각을 통해 일심의 광명으로 본심을 회복시켜야 쓸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란 감각과 생각이 동시적으로 어우러져 작동하는 정신력입니다. 집중력을 개발하려면 하나의 행동 가운데 감각 개발과 생각 개발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딱 맞는 수행이 바로 책임있게 낭독입니다. 눈으로 글자를 보고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동시에 귀로 자기가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머리로 생각으로 그 뜻을 환원하게 할 때까지 반복해서 수행함으로써 분열된 시각과 청각을 일치시키고 시각으로 파악된 글자의 모양 입자를 입으로 내는 소리와 일치시키고 입으로 내는 파장을 청각과 일치시키고 소리를 들으면서 그 뜻을 파악하는 감각과 생각의 총체적 수행으로 눈과 귀라고 하는 감각기관의 분열을 집중시키고 일치시켜 감각의 통일을 기하는 한편 나아가서 감각과 생각의 분열을 집중시키고 일치시켜 감각과 생각의 통일을 이루어 정신의 통일을 기하게 됩니다. 정신이 통일되어야 집중력이 이루어집니다. 집중력이란 정신력입니다. 책임있게 낭독을 통해 시각, 청각으로 분열된 감각을 합일시켜 최종적으로 생각과 감각, 입자와 파동의 분열 현상을 합일시킴으로써 눈과 입과 귀와 두뇌를 한 줄로 꿰어 흡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정신력, 집중력이 개발되고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 나아가서 정신 자체를 깨닫게 이릅니다. 봄팔, 목소리, 말소리의 성형, 모양과 색깔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머리카락을 물들이고 얼굴을 성형하는 것은 빛의 입자적인 면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노래방이나 노래교실에서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하여 노래 연습을 하는 것은 빛의 파장, 파동적인 면인 목소리를 아름답게 내기 위해서입니다. 파장적인 면에서 볼 때 노래는 어쩌다가 부르지만 말은 항상 하여야 하는 만큼 말을 아름답게 하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노래는 잘 불러도 일상 대화하는 자기의 말소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입자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 눈을 떴으니 다음으로는 파장적인 아름다움에 눈을 뜰 때입니다. 사람은 얼굴과 표정과 말소리에 인격이 다 드러납니다. 평소 말하는 말소리가 강약의 세기와 완급의 흐름을 말의 내용에 따라 코드를 잡고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고조당당한 멜로디를 절도에 맞게 하여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명료하고 아름답게 하여 친근감과 호감을 유발하는 소리로 바뀌어 대하는 사람들과 하여금 즐겁게 만들어집니다. 소통은 주로 말로 이루어집니다. 소통의 실력이 있어야 성공적인 인간관계가 되어 만사에 형통합니다. 말소리를 바뀌어 아름답게 하려면 봄나라 책읽기 낭독을 통하여 말에 음악적인 요소를 발현하여야 합니다. 책읽기 낭독을 통하여 습득한 그만큼 평소 대화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적용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자기 목소리를 자기 귀로 듣지 못하므로 자기 소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자기 목소리를 고치지 못한다. 그리고 목소리, 말소리, 중요성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고치는 법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단전에서 나오는 소리를 고저 장단의 절도에 맞는 소리를 내기만 하면 누구의 소리든지 아름답습니다. 동물은 한 가지 소리밖에 내지 못하지만 사람은 어떤 소리라도 낼 수 있습니다. 물건이나 동물이라 다 소리를 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일생 동안 입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키며 살고 있습니까?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파장을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합니까? 거짓되고 악하고 추한 파장을 세상에 내뿜고 있습니까? 남에게 에너지를 주는 소리를 냅니까? 남의 에너지를 뺏는 소리를 내뱉고 있습니까? 말하는 목소리 하나 바꾸면 사주팔자가 달라지고 운명이 바뀝니다. 목소리, 말소리 고치는 일이 인간개발, 자기개발의 으뜸입니다. 말소리, 목소리가 달라지면 대우와 대접이 달라집니다. 듣기 좋은 아름다운 소리를 연마합시다. 자연의 소리가 말소리의 표본입니다. 자연의 소리로 천둥소리, 벼락치는 소리가 있고 바람소리, 물소리가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는 꾸미지 않는 소리이므로 아무리 들려도 질리지 않습니다. 골짜기를 흘러가는 물소리, 바다의 파도 소리는 천년 고금동입니다. 바람소리, 물소리는 뚝뚝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 끊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소리가 자연의 소리처럼 나오려면 단전에서 우러나오는 소리여야 합니다. 단전에서 나오는 소리라야 말이 소박하고 투명합니다. 단전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소리입니다. 자연의 소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소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인정해달라는 투가 섞여있는 말소리입니다.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줄도 모릅니다. 외구가 전무한 소리가 나와야 사사로운 소리가 나오지 않아 성스러운 목소리가 나옵니다. 남을 제압하려는 목소리도 아니고 남에게 잘 보이려는 목소리도 아닙니다. 얼마나 본심을 회복하였느냐, 얼마나 천지만물을 사무치게 사랑하느냐, 얼마나 자기 몸과 마음에 대하여 오직 마음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성리에 달통하고 있느냐, 얼마나 감성이 열렸느냐, 어떤 의식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 나오는 목소리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나무소리 다르고 새소리 다르고 참새소리 다르고 여우소리 다르고 늑대소리 다르고 호랑이 사자소리 다릅니다. 말하는 소리의 강약왕금이나 고조장단이 자연의 소리가 나오는 위치에 부합되어야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답습니다. 얼굴의 모양이나 머리 색깔에 대한 화장이나 성형이나 염색을 통한 입자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지나 이제는 자기 목소리에 대한 화동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입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려면 자연의 소리를 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말소리가 골짜기 물처럼 빠르게 흘러가기도 하고 강물처럼 도도히 흘러가기도 하고 폭포수처럼 강하게 소리치며 쏟아지기도 하고 시냇물처럼 흐르기도 하고 바다의 파도 소리처럼 고조당당히 절도에 맞으면 자연의 소리에 부합된 자연을 닮은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성리와 감성으로 쓰여진 봄나라 책리기 낭독을 통하여 빛의 파장적인 측면이 자기의 말소리를 자기가 듣는 훈련을 통하여 자연을 표준으로 하는 만물의 영장다운 아름다운 말을 구사합시다. 낭독의 실력 그대로가 말하는 실력입니다.
10. 글의 뜻을 어떻게 소리로 살려낼 것인가. 먼저 글의 뜻이 이해되어야 다음으로 소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자기가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반복해서 읽다가 보면 뜻의 이해가 됩니다. 사람마다 뜻이 파악되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 까닭은 자네가 얼마나 발달하였느냐에 달렸습니다. 자네는 생각을 통하여 개념을 정리함으로써 뜻을 파악합니다. 글의 입자적인 파악은 글자의 모양과 크기와 색깔을 보는 눈과 글의 뜻을 생각하는 자네의 생각의 소관사항입니다. 이에 반하여 글의 파장적인 소관사항은 글에 내장된 악보대로 소리내는 입과 소리를 듣는 귀와 관련된 우뇌의 감각입니다. 좌뇌를 통하여 인식된 뜻을 입을 통하여 소리로 살려내려면 한 문단을 읽을 때 먼저 소리의 세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강하게 소리를 낼 것인가, 약하게 소리를 낼 것인가, 그 다음에 소리의 흐름을 결정해야 합니다. 빠르게 읽을 것인가, 느리게 읽을 것인가, 강약, 완급의 기조가 일단 서면 단어 하나하나의 소리를 높게 할 것인가, 낮게 할 것인가, 길게 할 것인가, 짧게 할 것인가, 이렇게 글의 뜻을 살려 글에 내재된 음정, 박자, 리듬을 절도에 맞게 소리를 내면 천편일률적으로 나는 판에 박히고 틀에 잡힌 인위적이고 습관적인 소리, 들어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 까르마에 의한 소리가 바뀌어 속아가면서도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소리가 나와 귀에 좋고 들으면 무슨 뜻인지 저절로 쉽게 들어오게 만드는 위력을 발휘합니다. 말하는 능력은 낭독의 능력 그대로입니다. 낭독을 통하여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개발합시다. 감동과 감명으로 타는 가뭄을 해갈시킵시다. 뜻은 입자이면서 파장입니다. 눈으로 모양과 크기와 색깔을 감각하여 감각된 내용을 생각으로 개념화하고 그 개념화된 내용을 파장과 소리로 나타냄으로써 감동과 감명을 주고받습니다. 사람을 입자적으로 보고 아는 것이 얼굴이나 표정이나 눈빛이고 사람을 파장적으로 듣고 하는 것이 목소리, 말소리입니다. 문자로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은 입자적이고 전화로 말로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은 파장적입니다.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은 문자로 충분하지만 감동과 감명 그리고 공감을 나누려면 소리만 듣는 전화보다 직접 만나 얼굴을 보면서 소리를 들음에 의해 가능합니다. 문자나 전화는 부분적인 만남입니다. 직접 만나야 온전한 만남입니다. 소리로 나타난 파장을 통하여 감동하고 공명을 느끼면 한풀이가 되어 업장이 소멸되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됩니다. 카타르시스란 본심을 깨달음에 의해 나타나는 시원한 현상입니다. 감동과 감명과 공감으로 마른 하늘에 비구름이 형성되면 갑자기 하늘에 천둥번개가 몰아치면서 소나기가 쏟아져 타는 듯한 가뭄을 일시에 해갈시킵니다. 소리와 파장의 유력이 이와 같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소리에 감동하고 남을 감동시켜 자기와 남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 됩시다. 봄 12입자는 불기운으로 파장은 물기운으로 돌아갑니다. 생각을 유주로 뜻을 파악하고 개념 정리를 하는 것은 불기운으로 입자를 밝힘입니다. 생각을 발휘하기만 하면 청명한 날만 지속되어 가뭄이 들어 건조해지는지라. 가슴에서 파장을 일으켜 바람을 만들어 비구름을 형성한 다음 천둥 번개가 치면서 소나기가 쏟아지듯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 불기운으로 건조해진 몸과 마음을 촉촉하게 만들어 불기운과 물기운이 조화와 균형에 맞는
불기운과 물기운이 조화와 균형이 맞는 알맞은 습도로 만들어 치우친 현상을 바로잡습니다. 묵독만 오래 하면 불기운으로 치우쳐 건조해짐으로 낭독을 통하여 물기운을 보강하여 불기운과 물기운의 조화와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낭독을 통하여 자기가 내는 파장에 감동을 함으로써 촉촉하게 만들어 메마른 건조 현상을 다스립니다. 이렇게 되어야 불기운, 물기운으로 돌아가는 천지의 주인으로 만물의 영장으로서 주체적인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며 자유를 차지하여 몸병, 마음병을 다스립니다. 파장, 파동 소리를 통하여 물기운을 위로 끌어올리고 불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려 수승, 화강, 지, 천태가 되면 부천의 도가 완성됩니다. 입자는 불기운으로 파장은 물기운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입자적인 동시에 파장적인 양면을 연마하는 봄나라 낭독 과정이야말로 집중력 개발의 핵심 수행법이며 정신을 깨달아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대도의 성취를 위한 곧장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햇빛 여보세요? 글쎄요, 오늘 볼 수 있는지 또 전화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힐스테이트 몇 평짜리를 보고 싶어서 그래요. 백삼동에 나와 있는 거 46평 8평짜리요? 46평짜리? 48평, 48평. 103동에 나와 있는 거요? 그러면 지금 몇 시냐, 시간이? 8시 17분인데 한 10시쯤에나 통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쯤 전화를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전화번호 몇 번이죠? 010. 네. 8793 2383. 사무실에 지금 제가 있긴 한데 공부하는 중이라 10시쯤에 9시 반쯤에 공부가 끝나는데 그래서 그때쯤이나 전화할 수 있어요. 그때 그래 지금 103동만 보기를 원하시나요? 다른 거 말고? 그래요. 하여튼 제가 전화 경북에서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공부는 조금 있다 하더라도 전화부터 해볼까? 하여튼 그러면 가능한 대로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예.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공부를 오늘은 공부를 여기까지만 하고 말아야겠네.
아이고